진단 코드만 있으면 준다라고 약간에 써져 있는데 협착률이나 이런 혈관의 막힘 정도를 갑자기 따지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없다. 이 정도면은 보험회사에서 과하게 자기들한테 맞게 해석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정말로 별거 아닌 병증인데 병원에서 정말로 과잉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자주 나와주셨던 박한진 손해사정사님을 한 번 더 모시고 나왔어요.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한진 손해사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게 잘생긴 얼굴과 이제 멋진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오늘은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보험금 지급 거절 4가지 사유에 대해서 좀 경험하셨던 거를 하나씩 여쭤보고 싶어요. 크게 4가지로 해서 하나씩 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보험금 많이 가장 못 받는 케이스인데 요즘에 가장 많은 게 고지 의무 위반이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많이 있죠. 또 작년에 그 전에 다니셨던 회사에서 감기인데 직장암 해지해서 뉴스 떴던 거 혹시 보셨었나요? 예. 그게 뭐 뉴스에는 고지 의무를 과잉 적용했다라고 예. 논란이 됐는데, 사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보험금은 지급하지만 보험은 해지할 수 있다 예.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보험이라는 금융 상품에 대한 구조가 어쨌든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도 실익을 따져가지고 이걸 해지를 할지 유지를 할지 정하기 때문에, 단지 이제 뭐 감기로 인해 가지고 해지를 한 것보다는 제 생각에 이제 감기로 인해서 고지 의무 위반이 확인이 되고 보험사에서 계약을 유지를 시키는 게 이득인지 해지를 시키는 게 이득인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지는 뭐 사소한 질병이라도 고지해서 가입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통해서 뭔가 좀 안타까운 경우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혈압 처방을 가입 전에 안 받으셨던 분인데, 본인은 이제 고혈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코로나 예방접종 때문에 옛날에 가셔가지고 이제 혈압이 그때 뭐 199, 200 이렇게 나와가지고 잠깐 이제 혈압 강화제를 의사가 처방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보험에서는 뭐 가입 전 5년 이내 고혈압의 진단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너무 이게 사실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다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 맞아요. 사실 지금 사례 같은 경우는 내가 약을 계속 복용하는 게 아니라 잠깐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상태에 진단이 되었고 처방도 되었고, 그래서 실제로 뭐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셨나요, 그분은? 뇌혈관 질환 실제로 미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단이 되신 경우도 있지만 검사 결과로만으로도 이렇게 수치가 높아서 이미 고혈압이다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험사에서는 해석을 하는데, 이게 해석의 영역이 있는 이유가 보험 약관에는 문구가 몇 글자 써져 있는데 그것을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축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에 따라서 뭐 의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해서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 좀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됐다라고 하는 것 중에 면책 조항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뭐 약관상 뭐 면책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보장 개시일, 보통 암 책임 개시일이라고 90일 정도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하시는 분도 실제로 계시고, 혹시 이런 생각나는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간혹 가다가 90일 지나기 정말 뭐 하루 이틀 전에 암 진단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고 나서 1년의 감액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1년이라는 시간에서 정말 막 하루 이틀 3일 차이로 원래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 금액이 뭐 반절 이상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암 같은 경우는 보장 개시를 만들어 놓은 게, 내가 진짜 암 걸렸는데 이거를 보험금 받으려고 시간을 버티는 건 진짜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뇌혈관 질환이나 뭐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 경증 질환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좀 날짜를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찌됐든 이거를 알고 하는 사람과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보험금을 덜 받아가시면서 속상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이들 놓치는 게 부담보 계약도 내가 부담보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알고 가입했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깜빡 잊거든요. 예, 이런 그렇죠. 것도 많이 주변에 겪으시나요? 그리고 문의도 많이 정말 오시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예. 혹시 뭐 다른 방법이 있냐라고 하는 방법이 있나요? 부담부 설정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른 심사 절차하고 많이 다른데 본인이 정말로 가입하고 나서 5년 동안 치료하고 추가적인 진단이 없다는 사실을 증빙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 보험회사가 원래 계약 자체가 부담부 설정이 되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고객 측에서 증빙이 돼야지 이거를 해제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해 드릴 수 있는 심사 매뉴얼이 있거든요. 본인이 정말로 가입하시고 나서 5년 동안 치료나 뭐 추가적인 진단이 없으셨다. 이러면은 사실은 따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사실 가지고만 보험금이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치료나 추가적인 진단을 받으셨던 분이라면 사실은 쉽지는 않죠. 사실 쉽지 않다고 하지만 전 안 된다라고 그냥 딱 말하고 싶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종신부담금에서 5년 동안 치료 이력 아무것도 없다. 첫 번째로 사실 뭐 고지의무 위반이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진단 기준 미달이 사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보험금에서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진단 비용은 뇌혈관에 대한 진단. 심혈관도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런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진단의 주체인 의료기관의 의사 선생님들하고 진단 기준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보험사 심사부서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과잉 진단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의견이 이제 뭐 이렇게 접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손해는 보험 가입하신 고객님들이 고스란히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 표현 중에 접점이 없다라는 표현이 되게 웃긴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보험회사에서는 진단 코드만 있으면 준다라고 약관에 써져 있는데 협착률이나 이런 혈관의 막힘 정도를 갑자기 따지게 되니까 조금 황당한 고객분들이 계신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없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항상 실력 있는 손해상사분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보험회사에서 과하게 자기들한테 맞게 해석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정말로 별거 아닌 병증인데 병원에서 정말로 과잉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판가름을 빠르게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손해사정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더 점점 심해지고 있고, 최근에 저도 부정맥 진단비를 좀 한번 업무를 해봤었는데 안타깝게도 결과가 좋진 않았었거든요. 이것도 사실 기준이 명확하게 없는데 진짜로 딱 접점이 보험회사와 병원, 의사선생님들 접점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접점이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보험사라는 조직은 손해율 관리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지급을 할 수 있는 때가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되게 심사를 빡빡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진단 기준에 있어가지고 의학계에서 정확하게 진단의 근거라던가 KCD라던가 ICD라던가 이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정말 딱 진단 기준에 대해서 정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험 약관에는 뭐 이렇게 기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약간 있지만 실제로 또 의사 선생님들은 보험의학과 임상의학이 다르다라고 해서 뭐 한국 표준 사인 분류 KCD나 이제 국제 기준을 좀 하면서 하는데 좀 어려움이 발생해서 좀 안타깝게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로 그런 피해는 소비자들이 많이 좀 겪으시면서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받는 경우가 청구 서류를 실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큰 보험금의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뭐 따로 조사 나가서 서류 발급받거나 하지만 짜잘한 보험금들이라고 할까나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런 것들은 뭐 소액심사부서에서 하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업무가 되게 많다 보니까 안내를 제대로 못 해준다. 또 전화라면 전화를 잘 받지도 않죠. 바로 뚝뚝뚝 끊기거나 계속 그 컬러링 같은 음악만 나오고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도 그냥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전 포기하는 분들 되게 많이 봐서 놓치는 분들이 많으셨고 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골절 진단비를 받아야 되는데 골절 그 관련해서 뭐 엑스레이 판독지를 보완을 받으면 주려고 하는데 안내를 안 해주거나 그냥 지나가는 경우 진짜로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분들이 보험료 내고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4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전이나 청구하신 다음에 한번 이쪽 분야에 대한 전문가한테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의견만 구하는 정도면은 따로 뭐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한 번이라도 더 물어보고 내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내가 그걸 또 보완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이 청구가 되고 접수가 돼서 심사 진행 중에도 내가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거를 신경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금 청구하시고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보험사에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보고 그거를 내가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보고 매칭해 보면서 내가 받은 게 뭐고 못 받은 게 있나? 예.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하고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좀 보험금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 이런 상황에 이런 보험금만 받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손해사정사지 않습니까? 제가 놓친 보험금이 하나 있었어요. 암진단금인데 원래 보통 우리가 진단을 받으면 암보험을 가입한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옛날 생명보험에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인데 피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보장받는 담보가 아. 있더라고요. 예. 옛날 생명보험에 그러니까 가족들이 보상받는데 그렇죠. 금액이 꽤 있는데 그거를 놓칠 뻔했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옛날에 생명보험 가진 분들은 조금 특이한 보험들이 있으니까 좀 보험 증권을 항상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한 번쯤 보면서 이런 보장이 있다라고 한번 인지를 받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좀 생각하셨을 때 난 이런 담보는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담보는 좀 뭔가 되게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3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는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다들 가입하시겠지만 실손의료비도 많이 중요하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질병 후유장애도 참 중요한 담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후유장애라고 하면은 사고가 나서 그거에 대해서 수술받고 장애가 나왔을 때 상해 후유장애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병 후유장애도 보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유용할 수 있는 담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병후유장애가 예전에는 좀 가입 금액도 낮고 보험료가 되게 예. 비쌌는데 요즘에는 이제 보험회사도 팔 상품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예. 저렴하고 손해율이 높더라도 좀 극단적으로 판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질병후유장애지 않을까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좀 효력을 보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약간 좀 말도 안 되게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뭔가 보험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오늘 박한진 손해사정사님은 보험회사에서 가장 일을 잘했던 1등 직원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험금 관련해서는 멘토링을 받으면서 항상 물어보고 하고 있는데, 보험금 관련해서 궁금한 거나 어려움이 있으실 때 연락하시면 연락을 받아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치고 예. 다음에 또 멋진 손사님을 한번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